안녕하세요. 고독학 프랑스어 문법 수강생 여러분, 강사 스테판입니다. 저희 leçon 4, 7강인데요. 제목 한번 볼게요. Il est beau, elle est belle. 그는 멋있습니다. 그녀는 예쁩니다. 자, 저희 이번 과의 주제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품사는요, 말 그대로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형용하는 역할을 하죠. 프랑스어 문법의 형용사는 품질 형용사, 색깔 형용사, 감정 형용사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그 종류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품질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형용사는요, 명사의 모양이나 성질,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과 수에 따라서 형용사의 형태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만약 남성 단수다, 그러면 형용사는 남성 단수. 만약에 명사가 여성 복수다, 그러면 형용사는 여성 복수 형태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형용사의 여성형인데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남성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형은 남성 단수형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사를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처럼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단수형을 가지고 여성 단수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 규칙은요, 명사랑 조금 비슷해요. 먼저 남성형에다가 마지막에 을을 붙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명사의 성을 바꿔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철자, 의가 붙으면서 발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점에 주의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큰의 의미, 크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경, 남성 기본형은 경 해서 마지막 대,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데요. 이 뒤에 의가 붙으면서 여성형이 되고요. 발음은 경드, 이렇게 해서 대 발음이 살아납니다. 작다, 작은의 의미의 형용사, petit, petit, 마지막 대 발음하지 않고 남성 기본형으로 발음을 하는데 마지막에 을을 붙이면서 여성형으로 만들어주면 petite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심술궂은, 못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남성형으로는 méchant이라고 해요. méchant, méchant. 근데 마지막에 을을 붙이면서 여성형으로 바꾸면 méchante, méchante 이렇게 발음이 되죠. 예쁘다, 예쁜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jolie. 얘는요, 발음이 이 하고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을을 붙였어도 jolie가 아니고요. 그냥 jolie 그대로 발음이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되겠네요. 나쁜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mauvais가 있어요. mauvais, S 발음하지 않았지만 여성형으로 만들 때 을을 붙이면서 mauvaise 하고 이 발음이, S 발음이 앞에 이렇게 모음이 있고 뒤에도 있고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z 돼서 mauvaise 이렇게 발음이 되죠. 우리 명사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만약에 남성 기본 단수형 형용사가 으로 이미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을을 붙여주지 않아요. 여성형도 그냥 동일합니다. 볼게요. 쉬운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facile, facile, 으로 끝났고 마찬가지로 여성형도 facile 이렇게 됩니다. 반대말이죠. 어려운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difficile, 여성형도 똑같이 difficile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어린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읽어볼게요. jeune라고 하거든요. jeune. 으로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성형도 마찬가지로 jeune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여성형을 보면요. 마지막 자음을 반복하고 을을 붙여줘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명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남성 단수형 그 형태에서 마지막이 은, on, 으때, 오때, 을, 의엘 이런 식으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을을 붙여줍니다. 다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예시 단어들을 좀 볼게요. 유럽의, 뭐 유럽 사람의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européen, européen, 앙 하고 끝났지만 얘를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는요. n을 한 번 더 쓰고 의를 붙여서 발음은 또 변하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européenne, n, 우리 parisien, parisienne 했던 것처럼요. 귀여운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mignon, 발음 자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mignon, 여성형으로 바꿀 때 자음 하나 더 추가해주고 으 붙여서 mignonne, mignonn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좋은 혹은 맛있는, 뭐 좋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형용사죠. bon이라는 형용사죠.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자음 n을 하나 추가하고 을을 붙여서 bonne, bonne 이렇게 됩니다. 말이 없다 혹은 무금의, 뭐 무성의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거든요. 남성형은 muet, muet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발음을 해주지 않는데요. 여성형으로 갈 때는 자음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을을 붙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음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muette, muette 이렇게 됩니다. 자, 어리석은, 멍청한, 바보 같은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남성형은 sot라고 하거든요. 여성형은 마지막 자음 하나를 붙여서 sot가 됩니다. 1년마다 혹은 뭐 매년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인데요. 읽어볼게요. annuel 이거든요. annuel, 르 아니고요. annuel 하고 끝나요. 근데 뒤에 여성형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L을 하나 더 쓰고 을을 붙여주니까 발음하면 annuel, 약간 르 발음이 살아나죠. 같은, 유사한, 동일한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읽어볼게요. pareil, pareil. A 하고 끝나거든요. A 이렇게 E 하고 끝나요. 그치만 여성형으로 바꿀 때 L이 하나 더 추가되고 의가 붙으니까 발음해보면요. pareil, pareil, I 요 발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반복하고 의를 붙여줄 때에는 여러분 철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발음도 변화가 제법 일어난다라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볼게요. 이렇게 자음을 반복해서 을을 붙여준다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우리 예외 규칙에 적용되는 다른 단어들도 있거든요. 같이 보면요. 완전한, 철저한, 뭐 완성된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읽어볼게요. complet, complet라고 읽습니다. 얘를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자음을 하나 더 붙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오히려 악성을 붙여주면서 마지막에 을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발음을 바꿔줘요. 읽어볼게요. complète, complète, 그렇죠? 그래서 악성 grave를 붙여서 발음을 에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을을 붙이면서 뜨, 요 발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비밀의, 은밀한의 뜻을 갖는 형용사 secret, secret.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남성형에서 때 발음이 살아나지 않는데요. 여성형으로 바꿀 때 이렇게 악성 grave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을을 붙이면서 secret, secret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거든요. 읽어볼게요. inquiet, inquiet 이렇게 읽습니다. 얘도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우리가 자음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악성, grave를 추가를 하고 뒤에 을을 붙여서 발음을 하다 보면 inquiet, inquiet 이렇게 여성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외인 형용사들은 여러분들이 마주칠 때마다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ER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명사랑 비슷하죠? léger, 가벼운이라는 뜻이에요. léger, 이렇게 끝났는데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을을 붙이기는 할 건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악성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음만 붙인다라고 하면 léger 이런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래 발음하고 좀 멀어지기도 하고 좀 안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악성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léger, léger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죠. 자신감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fier,
fier. 얘는 발음이 이미 살아나거든요. 남성형에서도. 그렇지만 여성형으로 발음을 해줄 때, 그리고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악성이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을을 붙여줍니다. 읽어볼게요. fier, fier. 자신감 있는. 이번에는 낯선 혹은 외국의 혹은 뭐 외국인의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 étranger, étranger.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악성을 추가해서 마지막에 의도 붙여주고요. étranger, étrang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첫 번째의 혹은 뭐 우선의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premier, premier, 남성형은 에로 끝났지만 여성형은 악성을 붙여주고 을을 붙여주면서 premier, premier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으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 바꿔줄 때는 명사형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chanteur, chanteuse, acteur, actrice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남성 형용사에서도 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히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대표적인 것들 볼게요. 거짓의, 거짓말쟁이의, 뭐 가짜의, 허위의 뭐 이런 뜻을 갖는 형용사거든요. 읽어볼게요. menteur, menteur.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는요. menteuse, menteuse 이렇게 바뀝니다. créateur, 창조적인, créateur, 창조적인 이런 뜻인데요. 얘를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는요. créateuse가 아니라 얘는 créatrice, créatrice 이렇게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또 예외가 나오네요. 그쵸? 예외인 형용사들 좀 같이 볼게요. 주요한 혹은 성년의, 성인의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죠. majeur, majeur. 으로 끝났으니까 왠지 majeuse라던가 아니면 majeurisse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뀔 것 같지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발음할 때도. 그래서 얘는요 그냥 뒤에 의만 기본 형태로 바꿔주는 의만 붙여서 majeu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더 나은, 더 좋은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meilleur, meilleur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뒤에 의만 붙이고 발음은 동일합니다. meilleur 이렇게. 외부의, 뭐 바깥의라는 뜻이죠. extérieur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도 여성형으로 만들 때는 그냥 뒤에 의만 붙여서 extérieur라고 동일하게 발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바꾸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우리 x 발음은 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 우리 기본적인 방법이 을을 붙이는 거였다면 얘를 발음을 좀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x를 s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볼게요. 기쁜, 뭐 행복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heureux, 발음이 조금 어렵죠? heureux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 x를 s로 바꿔서 읽어보면 heureuse, heureus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진지한 혹은 신중한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죠. sérieux, sérieux라고 하는데요. 얘를 여성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s로 바꿔줘서 sérieuse, sérieuse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 dangereux, dangereux 여성형으로 바꾸면 dangereuse, dangereus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외인 거를 한번 보면요. nous 하고 for가 있습니다. 얘는 좀 대표적인 예외 형용사거든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형용사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혹은 온화한 뭐 촉감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씨가 온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의 성격이 온화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형용사예요. 남성형은요. nous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여성형으로 바뀔 때는요. s가 아니라 세을 써서 nous, nous라고 발음을 합니다. 틀린, 거짓의, 여러분들 뭐 델프를 준비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 단어 꽤 많이 보셨을 텐데요. vrai, faus라고 할 때, 참거짓을 얘기할 때 그 형용사죠, 단어죠. 틀린, 거짓의, faux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남성형은. 여성형으로 바꿀 때는요, 좀 형태가 완전히 좀 달라져요. 읽어볼게요. force, force. S가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스 발음이 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F로 끝나는 남성형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바꾸는 것 한번 볼게요. F로 끝나는 이 형용사는요, 마지막에 우리 연음할 때 F는 주로 이 발음으로 연음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변화하는 규칙들, 발음의 규칙들이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새 것의 라는 뜻의 형용사 neuf, neuf. 여성형으로 바꾸면요, neuve, neuve 해서 ve가 추가가 됩니다. 순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읽어볼게요. knife, knife. 남성형으로 knife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 트레마 들어가면 우리 발음 단독으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knife가 아니라 knif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꿔주면 naive, naive 이렇게 됩니다.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 우리 자주 좀 볼 수 있는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남성형은 creative, creative, 여성형은 creative, creative, 그쵸? v 발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남성 형용사는 여성형으로 바뀔 때 세 뒤에 뭔가 을을 붙이면 발음이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철자 자체를 바꿔서 발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터키의, 그러니까 튀르키예를 얘기하는 거죠. 튀르키예의라고 했을 때 튀르크, 튀르크 이렇게 되는데 여성형으로 바꿀 때 발음은 똑같이 튀르크가 될 텐데 여기 뒤에 형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 이거 끄라고 읽지 않고 그냥 쌍기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냥 쌍기역 발음 해주시고 뒤에 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의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공의, 대중의 라는 뜻의 형용사 public, public. 남성 형용사는 좀 더 public하고 기역 받침으로 좀 끝난다라고 하면 여성형은 끄가 붙으니까 public, public. 끄가 조금 발음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 세가 그대로 있고 뒤에 끄를 붙여주는 경우예요. 그리스의 혹은 뭐 그리스인의라는 뜻인데요. grec, 남성형은 grec, 여성형은 grec, grec. 끄가 좀 더 발음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른, 건조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sec, sec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형으로 바뀔 때 sec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철자랑 발음이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sèche, sèche. 굉장히 발음이 좀 건조해 보이지 않나요? sèche,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예외인 형용사들 여러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여성형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형용사를 당연히 뭔가 여러분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규칙은 있지만 예외가 언제나 존재하죠.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변할 때 형태 자체가 좀 불규칙하게 변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아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형용사들인데요. 사실 이 형용사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멋진, 예쁜, 우리 제목에 있었던 형용사네요. 남성형은 beau, 여성형은 belle 이렇게 바뀝니다. 뚱뚱한, 살찐이라는 뜻의 형용사 gros 해서 S 발음 없고 여성형으로 갈 때는 S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grosse 이렇게 됩니다. 낮은, 그러니까 높고 낮음, 뭐 목소리가 높고 낮다, 크고 낮다 이런 의미로 쓸 때 낮은의 의미거든요. 남성형 읽어볼게요. bas, bas. S 발음 안 하고요. 여성형은요. basse, basse 이렇게 바뀝니다. 자, 새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nouveau, 남성형. 여성형은 nouvelle, nouvelle.
그래서 여러분 누벨바그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이 누벨라는 거를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늙은, 낡은, 뭐 나이든 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남성형은 우선 기본형은 위에라고 발음을 하고요. 여성형은 위에라고 발음을 합니다. 철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발음을 생각하면서 철자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이란 뜻이죠. 남성형 같은 경우는 gentil 하고 끝나고 여성형은 gentil 발음을 좀 더 살려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긴 혹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의 형용사죠. 남성형은요 long, 제 발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long 하고 끝나고 여성형은 뒤에 철자가 g가 되면서 lo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쌍둥이의 뭐 똑같은 뭐 이런 의미로 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쌍둥이의라는 뜻의 형용사 jumeau라고 하고요. 여성형으로 바꾸면요 jumell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미니 테스트 풀면서 같이 좀 복습도 해보고 좀 더 학습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joli, 예쁜 의 의미였죠. 여성형, 기본적으로 을을 붙여주는 게 우리 기본 바꾸는 형태라고 했었어요. joli, 발음은 똑같습니다. 2번, jeune, 젊은 이라는 뜻이었죠. 어린 이라는 뜻이었죠. 으로 끝났으니까 여성형도 특별히 바뀔 것 없이 동일합니다. jeune. 3번, mignon. 발음도 귀엽죠. mignon. 이렇게 끝나는 발음은 마지막에 자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고 우리 을을 붙여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음해보면요. mignonne 이렇게 되죠. 4번, 동일한, 유사한, 같은, pareil 이렇게 됐었는데요. 얘는 여성형 pareil, L 한 번 더 추가하고 발음 이어서 pareil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5번, 얘는 예외인 형용사였던 것 같아요. complet, 남성형 complet, 여성형으로 바꾸면 얘는 자음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악성을 써주는 거였죠. 그래서 complete 써주고 마지막에 그쵸? complete. 6번, 가벼운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léger, er로 끝났어요. 얘도 을을 붙여주기는 할 건데요. 그러면 léger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성을 붙여서 발음을 예쁘게 바꿔줘야 되겠죠. léger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menteur, 거짓의라는 뜻의 형용사였죠. er로 끝났어요.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허위의 menteuse 이렇게 되겠죠. 8번, 이방인의 혹은 뭐 낯선 외국의, 뭐 외국인의 이런 뜻의 형용사였어요. étranger,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을을 붙여주기는 할 거지만 발음을 예쁘게 하려고 악성을 붙여준다. 그래서 étranger 이렇게 된다. 9번, extérieur, 바깥의, 외부의라는 뜻의 형용사였는데 얘는 예외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extérieur 뒤에 의만 붙여서 발음은 똑같고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extérieur. 자, 10번, heureux라는 기쁜, 행복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였죠. 이렇게 x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는 여성형으로 바꿀 때 z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heureuse 이렇게 되겠죠. 11번, 얘는 예외 형용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faux, 거짓의, 틀린 이런 뜻이었죠. 얘는 아예 발음이 바뀌고 철자도 바뀌면서 fausse 이렇게 s가 2개 들어간다라는 거. 12번이요. naïf, F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는요. 얘가 여성형으로 바뀔 때 이 발음이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naive 이렇게 순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였죠. 자, 형용사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바꾸는 걸 봤다면 우리 명사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형용사의 복수형은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주는 규칙하고 또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의 단수형에 s를 추가를 해서 형용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포인트는 뭐다? 마지막 s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규칙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를 잘 복습을 했다면 형용사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남성형 한번 봐보죠. 큰이라는 형용사를 복수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s만 붙이면 되고 발음은 똑같아요. 그쵸? petit, 작은, s 붙여서 petit. joli, 예쁜, s 붙여서 그냥 joli. bon, 좋은, 그냥 s 붙여서 bon. 똑같아요. 발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형의 복수는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똑같죠.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다 이렇게 grande, petite, jolie, bonne 이렇게 여성형으로 다 바꿔준 다음에 뒤에 s를 붙여주면 되겠죠. 발음은 여성형 형용사랑 똑같고요. 읽어볼게요. grande, petite, jolie, bonn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만 남성 이 형용사는요, 명사에서 봤던 것처럼 좀 어미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일단 먼저 s나 이미 x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명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복수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단수형과 복수형의 형태가 동일하고 발음도 동일합니다. 살찐, 뚱뚱한이라는 형용사 고가 있었어요. 여성형은 고스였죠. 근데 이거를 복수로 만들어준다? s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늙은, 낡은, 나이든 이라는 형용사 vieux, 여성형은 vieille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고 이 vieux 형용사 남성형을 복수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미 x가 붙어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vieux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알로 끝나는 이런 형용사는 우리 명사에서도 비슷하게 봤던 것 같은데 aux 이렇게 바뀌어서 오 요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볼게요. 우호적인, 친밀한 혹은 뭐 친구 사이의, 친구의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아미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성 복수형으로 만들어줄 때 아미꼬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성형으로 바꿀 때는요. 아미깔, 여성형은 으만 붙여서 아미깔르가 될 거고 거기에 s만 붙여서 아미깔르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볼게요. 몽디알, 세계적인, 르몽드, 우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몽디알, 세계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를 남성 복수형으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꾼다? 몽디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성 복수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몽디알을 여성형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s를 붙여주면 여성 복수형 형용사가 되겠죠. 자, 예외인 형용사 두 개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뭐 판무파탈, 옴무파탈 할 때 그 치명적인 혹은 뭐 운명의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거든요. fatal이라고 읽습니다. 얘를 남성 복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fato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그쵸? 발음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얘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줄 때는요, 그냥 s만 붙여서 fatal이라고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 자, 최종의, 마지막의라는 남성 단수형 형용사 final이라고 있죠. 얘도 형용사가 복수형으로, 남성 복수형으로 바뀔 때 final라고 바뀌지 않고요. final 해가지고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성형은 fatal 뒤에 붙이고 s, 마찬가지로 최종의도 final 다음에 붙이고 s, 그렇게 해서 여성형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로 끝나는 형용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뒤에 x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명사랑 유사하네요. 자, 읽어볼게요. 멋진 남성 형용사 모였어요. 모. 얘를 남성 복수형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모 하고 뒤에 x만 붙여주시면 돼요. 발음은 똑같겠죠. 자, 새로운 우리 nouveau 있었어요. nouveau. 여성형은 nouvelle였고요.
자, 남성형 nouveau를 복수형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뒤에 x만 붙여서 nouveau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beau의 여성 형용사는 belle였어요. belle. 그거를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belle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저희 미니 테스트 풀어보면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 une chambre, 여성 명사고요. 방, 이거를 여성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petite, 뒤에 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une petite chambre. 2번이요. 어려운 문제들. question, 여성형인데요. 일단 복수형으로 나와 있고 difficile이라는 형용사는 남성형, 여성형 동일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des questions difficiles, 복수형으로만 맞춰주면 되겠죠. S. 자, 3번이요. 나쁜 기분, une humeur. 기분이 une humeur라고 해서 여성명사거든요. 나쁜 mauvais, 여성형으로 바꿔주면 뒤에 만 붙여준다. 그리고 발음 살려서 해보면 une mauvaise humeur 이렇게 되겠죠. 4번이요. 연간 계획들. 계획 남성명사고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네요. des projets. annuel, 매년, 매해의라는 뜻이죠. 남성형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annuel,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위험한 행동들. 행동이라는 단어 activité는요. une activité 여성형이거든요. 복수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dangereux를 여성형으로 바꿔주고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angereuse, 우리 h로 끝나는 이렇게 x로 끝나는 애는 is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론, une opinion 하면은 원래 의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public, 공공의, 대중의라는 뜻이 합쳐지니까 여론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여성형으로 public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une opinion publique 이렇게 되겠죠. 7번이요. 뚱뚱한 소. 소는 une vache. 그래서 여성형인데 고라는 우리 남성 형용사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 발음 grosse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ne grosse vache 이렇게 되겠죠. 8번이요. 오랜 기간이라고 해서 une durée. durée 하면은 기간이라는 뜻이고 여성 명사인데 여기에 long이라는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long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9번이요. 세계적인 소설들, des romans. roman은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mondial이라는 형용사를 남성 복수형으로 바꿔줄 때는 이 r로 끝나는 애가 o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mondiaux, des romans mondiaux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이요. 부드러운 목소리, une voix, 여성 명사거든요. do라는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 얘는 예외에 속하는 형용사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une voix douce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외국어 볼게요. une langue 하면은 원래 언어라는 뜻이고 여성 명사인데요. 얘를 étranger, 외국의라는 형용사랑 합쳐지면 우리 외국어라는 단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langue가 여성 명사니까 étranger도 여성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étranger 해서 악성이 들어간다. 12번이요. 아름다운 추억. un souvenir 하면은 남성 명사고 추억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남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형태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13번이요. 프랑스 요리, une cuisine, 요리라는 여성 명사고 프랑스의라는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française 해서 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된 가구들, des meubles. meuble는요,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복수로 쓰여 있네요. 자, 오래된이라는 뜻의 형용사 ancien을 남성 복수형으로 써줄 건데 s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des meubles ancien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창의적인 생각들, 생각이라는 단어 idée, une idée 원래 여성형이고 복수형으로 썼어요. des idées.
그러니까 créatif라는 형용사 여성형으로 바꿔주고 복수를 써주면 되겠죠. créative, F로 끝났으니까 v 이 발음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 idées créative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품질 형용사를 봤으니까요,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형용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우리 형용사 불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의 발음 다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rouge, rouge, 남성 복수도 rouge, 여성 복수도 rouge. 스펠링만 달라질 뿐, 우리 발음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자, 노란색의 이번에는 jaune라고 발음을 합니다. jaune. 얘도 4개의 발음이 다 똑같아요. ja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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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une. 파란색의 bleu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bleu.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다 동일한데요. 여성 단수일 때는 이렇게 뒤에 으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뒤에 으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음은 동일하게 bleu 이렇게 되고, 남성 복수는 s만 붙이고 여성 복수는 으가 붙은 거에 s. 발음은 동일하게 bleu, bleu 이렇게 됩니다. 자, 초록색의 라는 뜻의 색깔 형용사, 남성 단수는 발음해보면 vert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성형으로 만들어줄 때 뒤에 으를 붙이다 보니까 발음하면 verte 이렇게 되겠죠. 남성 복수는 남성형의 s만 붙여서 vert. 여성 복수는 여성형에 s 붙여서 verte 이렇게 됩니다. 분홍색의 이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rose, 남성 단수. 이미 으로 끝났으니까 여성도 마찬가지로 rose. 남성 복수 뒤에 s 붙여서 rose, 여성 복수 여성형에 s 붙여서 rose. 자, 흰색의 우리 화이트 와인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남성 단수형 blanc 이라고 하고요. 아, 얘는 좀 예외네요. 읽어볼게요. 여성 단수 blanche, blanche 이렇게 됩니다. 남성 복수 blanc에다가 s 붙여주고요. 여성 복수는요 blanche에다가 s를 붙여주면 됩니다. 회색의 읽어볼게요. gris, gris라고 읽거든요. 여성형 뒤에 을을 붙여주다 보니까 발음이 좀 바뀌어요. 읽어볼게요. grise, grise 이렇게 되죠. 남성 복수 이미 s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 없이 gris, 여성 복수형은 여성형에 s 붙여서 grise 이렇게 됩니다. 자, 보라색의 남성 단수 읽어보면요. violet, violet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성 단수는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자음 한 번 더 써주고요. 읽어보면요. violet 이렇게 됩니다. 남성 복수 violet, s, 여성 복수 violet, s. 검정색의 읽어볼게요. noir, noir. 여성 단수 뒤에 으가 붙지만 발음 똑같아요. noir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성 복수는 noir, s, 여성 복수 여성형에 s 붙여서 noir. 갈색의 읽어보겠습니다. brun 이라고 하거든요. 남성 단수는 brun. 여성형 뒤에 을을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읽어볼게요. brune, brune 이렇게 됩니다. 남성 복수 brun, s, 여성 복수 brune, s. 자, 금색의, 금발의 라는 뜻이죠. 금발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금빛, 금색의 라는 뜻이죠. 남성 단수 형태는요, blond, 마지막 대가 발음이 없어요. blond. 여성 단수는요, 을을 붙이다 보니까 blonde가 되고요. 남성 복수 s 붙여서 blond, 여성 복수 s 붙여서 blonde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 형용사가 적용된 예시 단어들 좀 보고 갈게요. 자, 검정색, 검은색 티셔츠, 티셔츠라고 발음을 할 건데요. 티셔츠, 남성 명사고. 뒤에 검정색의 라는 형용사 붙여줄 거예요. 읽어보면 티셔츠 noir 이렇게 되겠죠. 자, 초록색 치마 읽어볼게요. 치마는요, with the jupe,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ert라는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들어가서 une jupe verte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색 안경. 안경은요, 우리 원래 여성 명사인데, 기본적으로 알도 2개, 다리도 2개. 안경 다리도 2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des lunettes
bleu 될 건데 여성형으로 으 써주고 s 써주고 그래서 des lunettes bleues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색깔 형용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원래 명사로 쓰이던 사물이 색깔 형용사가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명사의 성과수계, 그러니까 수식해줄 명사의 성과수에 이 색깔 형용사를 일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물에서 왔기 때문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성수일치를. 자, 볼게요. 오렌지색의 뜻을 갖는 형용사죠. 읽어볼게요. orange. orange. 이거는 여성형도 복수형도 다 orange가 됩니다. 따로 성수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밤색의 우리 밤이라는 그 열매에서 온 색상이죠. 읽어볼게요. marron. marron.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올리브색의 olive.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고요. 살구색의 abricot. 이것도 뭐 abricot라던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냥 abricot라고 쓴다는 거예요. 오렌지색 외투, 겉옷, 엉망또. 멍또가 우리 남성 명사로 외투라는 뜻이었잖아요. 오렌지색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엉망또 오range. 밤색 원피스. 우리 원피스는 with hope 해서 여성 명사인데요. 밤색이라고 하는 형용사 마홍이 붙었어요. with hope가 여성이니까 얘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with hope marron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with hope marron 이렇게 되는 거죠. 살구색의 와이셔츠들이라고 했을 때 des chemises abric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s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요. 수식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성과수에 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매우 멋진, 웅장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magnifique. magnifique. 이미 으로 끝났으니까 여성형도 동일할 거예요.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하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흥미로운, 재미있는 intéressant이라는 형용사인데 여성형으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뒤에 을을 붙여서 발음도 intéressante가 될 거고요. 복수형은 남성형에는 그대로 s, 여성형에는 여성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s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발음은 똑같이 intéressant, intéressant, intéressante, intéressante 이렇게 되겠죠. 자, 독창적인, 참신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original, 여성형 으 붙여서 original 이렇게 되겠죠. 호감의, 유쾌한, agréable, agréable 분위기가 되게 좋은 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 agréable라는 거를 쓰거든요. 이미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도 동일합니다. 복수형은 s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소중한이라는 귀중한, 소중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précieux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x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형 만드는 규칙 적용해서 여성형은요, précieuse 이렇게 됩니다. 만족한, 마음에 드는 이라는 형용사 content이라고 하고요. 여성형은 뒤에 을을 붙이고 발음이 살아나서 contente 이렇게 됩니다. 자, 불행한, 우리 행복한이 heureux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불행한 거는 앞에 이거 어디 통증, 우리 아픔이라는 단어에서 봤던 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붙어서 malheureus라고 하면은 불행한이라는 뜻이 돼요. 여성형으로 바꿀 때는 뒤에 이렇게 x를 s로 바꿔주면 되죠. 발음해보면 malheureuse 이렇게 됩니다. 슬픈이라는 뜻의 형용사 triste. 마지막에 이미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 동일하고요. 지루한, 지겨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ennuyeux라고 하고요. ennuyeux x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s으로 바꿔줘서 여성형은 ennuyeuse 이렇게 됩니다. 우울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melancholique라고 하고요. 여성형도 동일하게 melancholique라고 합니다. 자, 놀라운 이라는 형용사 surpris. 남성형은 그대로 surpris라고 하는데 여성형은 뒤에 을을 붙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바뀌어요. surprise 이렇게 되겠죠.
실망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déçu, 우리 cdu 때문에 déçu라고 발음이 될 건데요. 여성형은요, 철자를 을을 붙여주기는 해요. 하지만 발음은 동일합니다. déçu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좀 같이 한번 보죠. 듀마의 소설은 독창적입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를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Le roman de Dumas est original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original이라는 독창적인이라는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는 le roman이죠. 그쵸? 듀마의 소설이라는 거를 꾸며주고 있는데 얘가 남성 단수니까 original 남성 단수형으로 형용사를 써준 거죠. 폴은 지루합니다. 폴 est ennuyeux라고 되어 있네요. 지루한 지금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폴이죠. 근데 폴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ennuyeux 남성형으로 써주는 거죠. 단수로. 마리는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죠. Marie est contente. 이렇게 됐네요. 꽁떡이라는 형용사가 만족한 마음에 드는 이라는 형용사였는데 지금 얘가 수식해 주는 게 Marie였잖아요. 여자고요. 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을을 붙여줬죠. 이것은 매우 멋진 선물이야. C'est un cadeau magnifique. 이 magnifique,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는 바로 선물이죠. Un cadeau, 남성 단수. 그러다 보니까 magnifique, 남성 단수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치만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지 않고 그냥 say,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서술 형태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항상 남성 단수 기본형을 써줍니다. 이거는 품질 형용사나 색깔 형용사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우리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위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 그것은 재밌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Le roman d'Hugo, c'est intéressant. 그쵸? 이 intéressant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상 어떤 주어 같은 거는요,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바로 이 스죠. 얘는 성별이 없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호멍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라는 이것은 이라는 문장에 걸린 형용사라서 얘가 호멍과 상관없이 성수일치 하지 않고 그냥 남성 단수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펠탑, 그것은 큽니다. La Tour Eiffel, c'est grand. 이렇게 되는 거죠. La Tour Eiffel이라는 거 따로 있고 c'est grand이라는 문장이 아예 따로 만들어지면서 그냥 이것은 큽니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자면 La Tour Eiffel 라고 나오면 grande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앞에 셀을 쓸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해서 성수일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c'est grand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니콜라의 신발, 그것은 회색입니다. Les chaussures de Nicolas, c'est gris. chausssure가 여성 명사고 복수로 나와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c'est gris, 남성 기본형. 물프리트, 그것은 맛있습니다. 물프리트는 그 감자튀김을 곁들인 홍합찜 요리를 물프리트라고 하거든요. Les moules frites, c'est bon. 맛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기본형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니 테스트 풀면서 우리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괄호 안에 형용사를 명사의 성과 수에 맞춰서 우리 바꿔서 써볼 거예요. 로라의 자동차는 멋있습니다. La voiture de Laura est magnifique. 멋지다라는 이 형용사는요, 자동차, 로라의 자동차를 꾸며줄 거거든요. La voiture, 여성 단수잖아요. magnifique, 여성 단수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magnifique. 2번이요. 나는 재미있는 영화들을 봅니다. 재미있는 intéressant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줄 명사는 바로 영화들이겠죠. 그래서 des films를 꾸며줄 거예요. 남성 복수 명사예요. 자, intéressant 이거를 남성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intéressant 하고 s 붙여주겠죠. 참고로 voir라는 이 동사는요. voir 라는 동사에서 온 거고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이요. 그는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라는 형용사 bleu가 꾸며줄 명사는 와이셔츠라는 단어일 거고 불어로는 with chemise가 될 거거든요. 자, 여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bleu라는 형용사가 여성형으로 단수형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il porte une chemise bleu 해서 마지막이 의가 붙겠죠. 입다라는 동사 porte에서 왔고요. 우리 동사 배울 때 좀 더 볼게요. 자, 4번이요. 그녀는 불행합니다. 불행한이라는 형용사 malheureux 였는데 그녀를 꾸며줄 거잖아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malheureuse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이요. 니나는 살구색 치마를 좋아합니다. 살구색의 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줄 명사는 치마, la jupe, 여성 단수 명사가 되기는 할 건데요. 우리 사물에서 따온 색깔 형용사는 성수일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태대로 abricot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니나 aime la jupe abricot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이요. 볼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brun이라는 갈색의 라는 형용사가 꾸며줄 명사는요. 눈인데요. 눈은 우리 두 개니까 항상 복수로 쓰고 정관사를 쓰게 되는데요. Paul a les yeux bruns. 남성 복수 명사거든요. 그래서 brun하고 s 이렇게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7번이요. 이것은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형용사 précieux가 꾸며줄 명사는 남성 복수 명사 des cadeaux가 될 거고요. 그대로 x로 끝나니까 그대로 복수형이 되겠죠. précieux 이렇게 되겠습니다. Ce sont des cadeaux précieux. 자, 8번이요. 그녀는 조금 실망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déçu 라는 이 실망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상은 elle, 그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붙여주면 되고 발음은 똑같죠. Elle est un peu déçue. un peu라는 게 조금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9번이요. 에펠탑, 그것은 큽니다. 자, grand이라는 형용사를 써줄 건데 얘가 지금 에펠탑, 라 뚜르 에펠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게 아니고 c'est, 이것은 이라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기본형, 단수 기본형으로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 뚜르 에펠, c'est grand 이렇게 되겠죠. 10번이요. 달이 둥글고 금빛입니다. 둥글다, 둥근이라는 형용사 홍, 그리고 금빛이라는 형용사 blond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자, la lune, 다 달을 꾸며줄 거예요. 여성 단수죠. 그러니까 둥근이라는 형용사 여성형으로 바꿔서 붙여서 ronde, 그리고 blond, 금빛이라는 색깔 형용사 여성형으로 바꿔서 blonde. 그래서 la lune est ronde et blond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형용사 학습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형용사가 쓰이는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